안녕하십니까, 허준입니다. 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개진상 if 특별편입니다. Why? 도대체 왜? 시리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if에서 y로 넘어가는 건 sf에서 현실로. 와. 그렇죠. 지금까지 SF 하다가 완전 리얼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땅을 판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형 제발 일 좀 해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생기고 즐거운 게 생겨야 하는 타입이라 갑자기 드는 생각이 히틀러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 가네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히틀러는 그렇게까지 유대인을 싫어했을까? 물론 유대인이 전 세계적으로 저 수전너들, 저 돈만 밝히는 것들, 저거 결국은 지네 가족끼리, 지네 민족끼리만 자꾸 뭉치는 것들 하면서 손가락 본 부분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부분을 존경해서 본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나라의 아이의 하브르타 교육이라든지 그런 유대인식 교육을 배우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대인을 미워한다고 하기에는 히틀러는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학살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도대체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답이 잘 안 나오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글을과 행동을 분석하는 거지. 히틀러가 이렇게 써놓은 게 없어. 물론 있긴 있는데 아무도 그 말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분석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히틀러 본인은 그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내가 왜 유대인을 싫어하는지. 거기에 대해 일단 자기가 쓴 글이 있어요. 정말이든 아니든 일단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썼던 거 나의 투쟁에 보면은 본인 말로는 자기는 처음에는 유대인 문제에서 이렇게 없었다. 유대인이란 그냥 조금 특이한 애들 정도만 생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걔가 학교 중퇴하고 왜 화가 되겠다고 빈에 가서 살았잖아요. 되게 불쌍하게 살았잖아요. 가난한 화가. 이때 이제 자기가 유대인 문제를 인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반유대주의가 원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빈 같은 경우는 히틀러 말에 하면 인구 200만 중에 20만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동유럽 같은 데가 좀 더 심해. 오스트리아, 독유럽이 더 심했는데 거기가 농업지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농사 못 짓고 이러니까 문화, 예술, 도시 부르주아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오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오데사 같은 데는 90%, 그러니까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90%가 유대인이었다든가 하여간 유대인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데들이 거기 오데사, 빈 이런 데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식인, 무역업자, 예술인들이 콱콱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반유대주의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반유대주의 신문을 보고 자기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깨달았대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자기는 유대인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독일인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종교가 좀 다른 애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자식들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족하고 화합이 안 되는 놈들이다. 끝까지 자기네 것만 고수한다. 그래서 자기가 시온주의 운동을 보고 깨달았다. 이놈들은 우리 민족이 아닌 것이야.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 민족이 아닌데 이 국가에서 시민으로 살면서 단물은 다 빼먹는 놈들이야. 근데 이 말이 이상하게 먹혀요. 근데 반유대주의 그 정신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이거 좀 많이 이야기하죠. 그럼 예를 들면 어느 공동체든지 같이 살면서 그 공동체의 덕을 보고 있는데 얘는 이 공동체에 충성할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말의 애정도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분노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오해를 받기 쉬운 이유도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나세르가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나세르가 원래 저 시골에 있다가 이제 좀 아버님이 출세해서 알렉산드리아로 왔었던가 카이로인가 알렉산드리아 왔을 때 아버지가 우편국장인가 그랬거든요. 우체국장. 그래서 조금 이제 동네에 사는데 바로 옆에 유대인 마을이 유대인촌이. 근데 또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촌이 유명해요. 그게 역사적으로 엄청 유명한 데거든요. 그래서 잘 살잖아. 근데 얘들은 그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해. 그러니까 그걸 돈을 주고 딴 사람을 시켜.
내 대신 일을 할 사람을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기들이 종교 계율을 지켜서 안 한다 이거야. 뭐 그럼 그럴 수 있어. 설거지도 안 해. 뭐 청소도 안 해. 가로등에 불도 안 꺼. 그러면 그러려니 할 텐데 남을 부려서 쓴단 말이지. 내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자취를 하는데 유학을 가서 유대인하고 옆방에 사는데 좀 친해졌다니. 네네. 토요일 날 우리 안식일 날 우리는 일을 할 수 없어 와서 불 좀 꺼줘. 전기 스위치 내리는 까지 시킨대요. 그럼 그거는 왜 부르냐고. 부르지도 말아야지. 그게 사실은 이게 요즘에도 현대인들의 어떤 혐오 속에도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한 영화가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이슬람이 아닌 국가에 와서 자신들의 종교적 율법은 다 따르면서 이 공동체나 이 문화에 보편타당한 그 규칙을 안 지킨다. 라는 걸 굉장히 비방하듯이 얘기하는. 그렇죠. 지금 다 그런 문제가 똑같이 혜택은 벌어지고 그대로 받으면서 너희들은 왜 우리의 것들을 안 지켜? 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똑같네요,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그동안은 서구 사회에 못 들어오다가 요즘 많이 들어오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 똑같은 경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은 아니 그냥 우린 이게 좀 이렇게 기분 나빠도 우리는 여기까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전쟁이 나면 안 나가냐. 사실 그 1차 대전 때 독일의 전쟁 영웅이 유대인들이 또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의 의미는 다 한다. 안식일에도 싸워요? 그런 거는 또 너무 옛날에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다 한다. 그런데 다만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걸 확대 해석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우리 사회도 혐오가 늘어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혐오라는 거의 특징이 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하면 혐오가 아니야. 그건 그냥 비판이지. 예를 들면 호주 씨가 날 쳤어. 그건 친 거에 대한 비판이지. 그렇죠. 근데 혐오는 뭐냐면 이런 거. 저 사람하고 나랑 친하게 지낸 지가 몇 년인데 나를 쳤어? 야, 쟤는 어디 부동산하고 사기치겠구나. 쟤는 저기 부모 형제한테도 무슨 짓을 할 거다. 이렇게 가면 이게 혐오가 돼요. 근데 사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렇죠. 비유가 좀 너무 짧지 않은 것 아니, 근데 그 말을 이해는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야, 쟤는 지금 우리하고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지금도 자기가 종교 예배 시간 됐다고 해가지고 나랑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딴 짓을 해. 쟤는 나중 가가지고는 종교 때문에 날 배신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혐오라는 거죠. 그거 혐오라요. 그런 식으로 가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반유대주의가 나오는데 히틀러가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원래 아버지도 반유대였고 동네도 그랬고 그런 얘기도 있더만요. 원래 그랬다라는 것과 아니다 오스트리아에 와서 이렇게 보고 한 거다라는 본인의 말과 또 아니다 쟤는 저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모르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거야 히틀러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 모르는 거고 하여간 본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기 어릴 때 그랬던 오스트리아에서 그랬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그럼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주의를 이라고 어떻게 끌고 나오냐는 건데. 근데 그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 마음이요. 물론 모두는 아니었겠지만 꽤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까지 학살이 진행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히틀러가 개인적으로 혐오로 갖다 쳐요. 개인으로 끝났으면 문제가 없지. 그렇죠. 이거를 정치적으로 확산시킨다고. 거듭말하지만 진심이었는지 정치적 의도였는지는 따지나 마나야. 왜 정치적 의도로 써먹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퓰리즘의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요즘에 말하는 정치적 혐오를 이용한 정치. 혐오를 이용한 국민 분열. 이거에 이제 정수가 나오는데. 선동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럼 선동.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 남녀를 가른다든지 지역을 가른다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유대인에다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당시 독일 사회는 역시 그 볼셰비키 혁명 난 뒤로 이 사회주의와 볼셰비키 문제가 민감했고 그리고 사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요구하는 건 꼭 볼셰비즘은 아니지. 우리가 아는 뭐 노동조합 운동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니래도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러면 히틀러는 이걸 어떻게 들어오냐면 똑같이 내가 지금 말한 거 비슷하게 얘기해. 아니 노동자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그래. 그 당연히 해야지. 뭐 노동자들이 작업 여건 그때는 열악했잖아. 이런 거 휴식 시간 이런 거 보장해 달라고.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다.
그런데 요거를 묶어가지고 그래서 사회를 요렇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정당을 해야 되니까 이걸 와야 된다. 요거는 좀 아닌데. 그거를 더 나아가서 막시즘이 나왔다. 이놈들은 국가도 부정하고, 가진 자는 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히틀러가 하는 말, 세상에는 영웅이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는데, 얘들은 다 평등하다고 그런다. 그리고 잘난 놈을 무식한 대중이 이기려고 한다. 단순히 양의 논리로. 요즘은 이런 거죠. 아인슈타인이 이걸 했어. 국민 1000만 명이나 저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런 게 있어야 돼? 그러면 상대성 원리 틀렸어. 이게 맞아. 이렇게 한다는 게 히틀러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유대인 탓이라고 엉겨붙인 거야. 참 묘하게 얽혀 들어가.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연적인 욕구를 묶어서 왜곡해서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 논리까지 파괴하는 게 막시즘이고 볼세비키즘인데 이게 사실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는 짓이다. 여기서 더 나가. 하여간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건 전부 쟤들 탓이야.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유대인만큼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자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가끔 이 히틀러의 파시즘을 공산주의에 대항한 운동이라고만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은 귀족도 공격하고 저 부르주아도 공격하고 다 해.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막시즘이었지만 사회의 어떤 부조리 혼란에 대해서 다 공격을 하죠. 근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건 전부 유대인이라는 거야. 하여간 그렇긴 한데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게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논리가 없어. 예를 들면 이때 원래 문화예술계 이거 다 저기 유대인이 쥐고 있었잖아. 네. 구체적 예가 없어. 연극을 보다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내용이 그림을 보다가 어떻게 이따위 그림을 그려. 이걸 유대인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선동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 한두 가지 증거를 딱 든 다음에 여러분이 삶이 불편하다면 다 유대인 탓이에요. 영화 보다가 좀 이거는 그런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 TV를 보는데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가 나왔어. 그것도 좋아서 보는 사람과 심하게 욕하는 사람 있잖아.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 드라마 보다가 역겨워질 때 그거 유대인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사실은 굉장히 그건 좀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기에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현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끔 요즘 우리 사회도 이제 파시즘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포퓰리즘도 많이 쓰고 그래요. 그래서 히틀러 시대 얘기를 하면 방금 말씀한 요즘도 저런 거 있는데 사실 지금 유럽에도 지금 히틀러 히틀러 조카라고 자칭하는 르펜 같은 15% 이번에 프랑스에서 르펜이 제2정당 거의 마크롱도 이길 뻔했잖아. 제2정당이라고요? 히틀러의 사촌이? 지금 르펜인가 아버지가 원래 만든 거 아니야. 그 아버지가 사석에서는 히틀러 자기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할 때는 한 5%, 10% 정도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약간 이렇게 약간 탈색을 하긴 했지만 걔들 지금 제2정당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집중포화를 맞기 전에 약간 방어막을 치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탈리아도 그렇고 전 세계가 조금 약간 그렇죠. 이상한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 원조가 히틀러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히틀러가 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들이 이런 선동에 동의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많아요. 그 다음에 진짜 못하면 말 같지 않잖아?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가 역겨우세요? 전부 유대인 탓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믿을까? 처음에 히틀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수많은 지식인 정치인들이 저게 뭔 소리야. 저게 먹힐 거야 라고 생각했어. 먹혔거든요. 히틀러가 어떻게 보면 성공했던 건 다 우습게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힌덴부르크가 히틀러를 정치적 파트너로 삼을 때도 저 광대 정도 그래 저게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힌덴부르크식 생각은 이런 거지. 그래 사회 낙오자들 쩌리들 걔는 귀족이니까 그리고 사회 엘리트였잖아.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래 저런 애들이 히틀러 좋아하겠지. 그래 니들도 좀 감정은 풀어야지 그런데 저런 애들이 사회에 얼마나 되겠어. 우리 교육 수준을 봐. 사회 돌아가는 수준을 봐. 그러니까 저건 그냥 많아야 얼마일 거야. 그러니까 그냥 데려다 잘 부려 먹자라고 생각했는데 얘들이 30% 40% 나갈 줄 누가 생각했냐고. 지금 이탈리아
유럽에서 나오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이렇게 축소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번질 줄 몰랐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선동이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도 이런 게 먹힌다. 논리가 없어. 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했을 때 왜 그러면 나쁜 놈이니까. 뭐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를 읊어대는데 전혀 논리가 아닌데 읊어대서 무엇 때문이라고 역적으로 그냥 단일 대우로 몰아가는 게 먹히잖아. 그러니까 좀 저는 굉장히 많이 무섭다라고 느낀 게요. 드라마나 책이나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저거 봐, 저기서 저런 식으로 여자를 표현했잖아 라고 화를 내는 그룹이 있고요. 또 다른 그룹은 저거 봐, 저거 걱정해가지고 또 저 따위로 만들었네, PCC였네. 양쪽 그룹이 엄청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혐오라는 것이 이름만 바꿔서 사실 존재할 뿐이지 정말 많은 혐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퍼져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이제 만약에 히틀러만 나오면 제2의 히틀러를 누가 처음에 히틀러라고 생각했어요? 나라를 구할 영웅이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죠. 만약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불씨만 지피면 이런 대학살 홀로코스트가 얼마든지 일어날 준비가 이 사회는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 어느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지금도 나의 투쟁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팔려요. 히틀러는 정치 안 했어도 이 책값으로 먹고 살았을 거야. 내가 40권 지금까지 팔은 것보다 히틀러 나의 투쟁 1년 인세가 훨씬 많이 나온 거야. 미국서도 1년에 5만 권, 10만 권이 지금도 나가요. 그리고 이제 좀 오해는 말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파 좌파는 아니에요. 흔히 우리는 파시즘은 우파라고만 생각하는데 히틀러는 이름을 봐. 국가 사회주의 노동장이잖아. 후르시초프가 그거 보고 자기 편인 줄 알았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파 좌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히틀러는 두 가지 얼굴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볼세비즘을 비난한 것은 노동자의 권익과 정치적 권리를 만드는 방법을 비판한 거지 자기가 자본주의가 편에 서서 노동자를 때려잡는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내가 진정한 노동자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노동자 지지층도 굉장히 높았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좌우 개념을 갖고 히틀러를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중이 이 무차별 혐오에 동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맞죠. 자, 제가 도대체 왜 히틀러는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박사님과 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제 그냥 개인의 이해는 히틀러는 유대인을 도대체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아니,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워해야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내 의견을 선동하는 데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우리는 제2의 히틀러에 의해 선동당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좀 의무감도 생겼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